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미선입니다.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금고 업무 취급 약정에 의해 현금으로 출연된 협력사업비를 2026년 영천시 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금고 약정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출연 금액은 1금고인 농협은행이 연 1억 4천만 원, 2금고인 대구은행이 연 1억 3천만 원으로 매년 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약정 기간 3년간 협력 사업비 총액은 8억 1천만 원입니다. 장학회에 출연된 협력 사업비는 우리 지역 인재 양성 및 교육 기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연도인 2024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949억 5천만 원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949만 5천 원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과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논리 개발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정과에서 제안한 2건의 2026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6년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영천시 공고 업무 취급 약정에 의한 현금으로 출연된 협력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2026년 회계연도 출연금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전년도와 같은 2억 7천만 원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 양성과 교육 기반 강화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2026년 회계연도 출연금 949만 5천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4년도 보통세 세입 규모에 따라 부담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게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규모가 차이가 꽤 많은데 그 농협이 1억 4천이고 대구은행이 1억 3천이다. 1억 3천 맞죠? 네, 이 차이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1금고랑 일반 2금고랑 회계 중하고 특별 회계 규모가 한 7대 3 되죠?
7.3 안 되겠나? 그런데 농협이 더 내든지 대구은행이 작든지 이래야 되지. 똑같다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다음 약정 체결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 규모에 반영하겠습니다. 따라 가지고 해줘야 되지. 농협이 이거 배해야 된다 이거. 3억 해야 돼. 그래야 할 것 같아. 이 뭐가 잘못됐. 이것도 공평성, 형평성 맞게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아 그러고 예. 제가 저 현직에 있을 때는 그 금고 담당 부서에 세정과에서 자금 관리를 했는데 그 업무를 지금 세정과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회계과로 회계과로 넘어가 갔어요. 있습니다. 그럼 예. 내가 회계과장한테 있어야 합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허희정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10억 원 이상, 취득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 및 취소의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상 안건은 취득 5건, 취득 및 처분 1건, 취득 변경 1건, 총 7건으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부터 8조 첫 번째 안건으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공간협소에 따른 민원인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 요구와 내진 성능 미확보된 노후 청사로 안정성 확보와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옆 교육청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2026년 토지 매입 및 설계비 31억 2,500만 원, 2029년까지 공사비 113억 7,500만 원, 2030년 현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15억 원 투입 예정입니다. 교육청 주차장 부지 매입은 영천교육청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26년 본 예산 확보 후 매입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 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도지방재정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절차 이행 후 28년 착공,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중원동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서 8쪽, 지적도, 전경사진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15쪽 두 번째 고객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입니다. 2024년 농촌협약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고객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되고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고객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고객면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82억 5,600만 원입니다. 2024년 9월 기본계획 착수하였으며 금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 및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에서 15쪽 사업 위치, 사업 구성안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20쪽 세 번째 금호읍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국내외 농업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고용 인력을 확보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호읍 덕성리 20-2번지에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이며 지상 3층 규모로 44명의 농업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 후 2026년 6월 공사 착공, 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쪽 사업 위치, 계획도와 20쪽 취득재산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5쪽 네 번째 고경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세 번째 안건과 건립 위치만 다른 동일한 사업으로 고경면 해선리 211번지 일원에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이며 지상 3층 규모로 44명의 농업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 절차 진행 후 2026년 6월 공사 착공, 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쪽과 25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부터 30쪽 다섯 번째 거점 딸기 전문 육묘장 설치입니다.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딸기 산업 육성과 수출 시장 확장을 목표로 딸기 우량묘를 안정적으로 생산, 보급하는 거점 육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자양면 보현리 394-9번지 일원에 딸기 육묘하우스 약 2,000평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24년 10월 경상북도 공모사업 최종 선정, 금년 3월 설계 기획 용역 착수 후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 공사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쪽에서 30쪽 사업 예정지, 육묘시설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34쪽 여섯 번째 마연산 근린공원 토지 매입입니다. 마연산 근린공원 구역과 기존 도로 사이에 위치한 창구동 181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주민들의 공원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기존 공원과 연계한 녹지 공간 조성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매입 필지는 총 5필지, 면적은 2,859제곱미터이며 추정 매입 금액은 13억 4,600만 원입니다. 2026년 3월까지 보상 협의 완료 후 4월에 설계 및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3쪽 위치도 현장 사진과 34쪽 취득재산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서 42쪽 마지막으로 KUCT 정주환경 조성사업 변경건입니다. 인구 소멸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도 KUCT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역 청년 근로자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기업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완산동 920-4번지 일원에 지상 5층 규모로 기숙사 및 생활편의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당초 76억 4,200만 원에서 118억 8,900만 원으로 약 55%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7쪽 변경 사유는 당초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체 7개사에서 관내 기업체 근로자로 대상 기업체 확대와 18호실에서 28호실로 호수 증가 및 세대별 면적 증가, 그리고 물가 변동에 따른 토지 보상비 증가입니다.
현재 도투자심사 승인 완료하였으며 2026년 6월 착공, 27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39쪽에서 42쪽 위치도 조관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별 각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6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출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첫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청사의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민원인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고경명 행정복합센터 건립은 1984년 준공되어 현재 41년이 된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고경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재신축 및 행정복합센터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복합화해 새로운 시설로 재태생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고경면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금호업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해외 인력을 유치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안전적인 주거 시설이 부족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고경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앞서 금호업 기숙사와 함께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시설 지원에 농촌 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거점 딸기 전문 육묘장 설치는 농가의 딸기 원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거점 딸기 전문 육묘장을 설치함으로써 우수한 딸기 종묘를 확보하고 지역 딸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 딸기 농가에 우수한 모종을 공급할 수 있어 딸기 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농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마연산 걸린공원 토지 매입은 마연산 걸린공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해 보행자의 진입로와 공원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공원의 접근성을 제고와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KUCT 정주환경 조성사업 변경은 경상북도 UCT 프로젝트에 따라 청년들의 태어나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일하고 누리고 살도록 청년지방 정주 도시를 유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기숙사 등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관내 기업체의 청년 근로자들에게 기숙사 및 편의시설을 제공해 지역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무위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있는데 뭐 중간중간에 질의가 되죠. 예. 우리 거점 딸기 전문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 딸기 농가가 몇 농가 좀 되는가요? 예, 친환경 농업과장 김창목입니다. 저희들 관내 딸기 농가는 한 13농가 정도 되고요. 재배 면적은 한 3.6헥타 정도 됩니다. 3.6헥타 된다. 예. 그 우리 영천에 이제 여러 과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데 영천을 상징하는 과일이 없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성주 같으면 참외, 뭐 고랭, 수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과일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천의 대표적인 과일이 뭡니까? 저희들은 과일 큰 복숭아하고 복숭아하고 포도를 대표 과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죠. 예. 보고 있는데 이제 포도도 사실은 뭐 우리보다 김천이 훨씬 경장량이 많잖아요. 따지 보면은 과거에 1등했는데 지금은 경북에서 한 2, 3등 정도 하죠. 예, 지금 3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왜 이 질의 들었냐면은 특성화된 과일을 좀 이게 더 육성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여러 과일을 자꾸 이제 농가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실제 원래 샤인머스켓 피해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데 실제 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꾸 육성을 하다 보면은 과일이 여러 가지가 되면은 우리가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려는 없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복숭아하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많고 재배 농가가 많다 보니까 육성을 하긴 하는데 분산이 돼서 집중하는데 애로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딸기까지 한다? 일단 딸기는 저희들이 현재 이 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그리고 대체 소득 작물로 딸기가 요즘 K 딸기가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경북에서도 지금 딸기를 육성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영천에 저희들 원묘장이 그 거모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 딸기가 인구 평천에서 사실 그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평천에는 거의 안 짓더라고요. 이게 날씨나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는 저 일반 하우스식으로 옛날 노지 딸기, 토양 딸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연세가 많이 들어서 고령화가 돼서 딸기 농사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더 이상 성계가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딸기들은 대부분 거의 고설로 해서 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스마트팜 뭐 또 청년 농가 연계해서 지역 딸기 산업 육성하겠다. 지금 열세 농가라 했잖아요. 예. 그 열세 농가에 우리가 그 농가 평균 소득을 따지면 딸기 농가의 그 수입은 상당히 많겠네요. 보통 2,000평 기준에 한 5천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기준으로는 복숭아보다 좀 수입이 좀 적다 그죠? 딸기 농가 같은 경우는 복숭아 가격이 좋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뭐 농사는 순소득이기 때문에 매출은 한 2억 정도 올라옵니다. 복숭아는 또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딸기는 복숭아는 크게 원가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알겠습니다. 예. 그 KUCT에 대해서 제가 김식과 과장님 오셨지요. 당초하고 지금하고 좀 변경이 좀 됐다 그죠? 예, 기업 유치 과장 양중석입니다. 아 예. 지금 사업비가 좀 이제 변경이 됐는데 예. 우리 시비는 조금밖에 안 늘어났고 어디에서 많이 늘었어요? 지방 소멸 기금 그게 투자를 지금 기금을 좀 더 지금 확보를 했는 겁니까? 기금이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늘어난 내용을 보니까 이제 18호실에서 28호실 8평에서 11평 이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해박 있는 근로자에서 관내 기업체 근로자로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지금 그 토지 보상이 지금 원활하게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토지 보상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세 필지 중에 이제 한 필지가 예전에 이제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제 영업 손실이 이제 코로나 시기와 겹쳐 가지고 예. 그 현 시점으로 재감정을 좀 요청을 해서 지금 올 한 11월 달에 재감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재감정하면은 이제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좀 완강히 거부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보상 안 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걸로 땅은 들었는데 파는 걸로 했고 이제 영업 손실이 자기들
기대한 만큼 안 돼서 코로나 시대하고 지금하고 달라서 재감정하면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감정 한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 당해에는 두 번 못 하고 해가 바뀌어야 재감정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맞습니까? 제가 도시가에 알아보기는 11월 달에 재감정을 진행한다고 제가 그 알고 11 있습니다. 같은 연도라도 11월 달 넘으면 재감정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 당해에 감정을 두 번을 못 하고 이게 해가 바뀌어야 감정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나요?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요. 죄송합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어쨌든 이제 뭐 계획은 있는데 어쨌든 빨리 하려 그러면은 이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공사도 시작하는데 그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업유치과에서 또 지금 또 고생하고 계시지만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창목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게 지금 딸기 농가 이영기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 딸기 농가가 13농가라 했죠. 예. 대부분 이게 어디 있어요? 농가가? 지금 현재 대부분 인고에 많이 인고? 있어. 예. 인고 고천 그리고 저 양평 이쪽으로 예.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 딸기 육묘장 하려 하는 데가 우리 시유지 때문에 글로 자양에 들어가가 합니까? 일단 예, 부지도 시 부지고요. 딸기가 생육하기 좋은 조건이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이소. 지금 딸기 농사 짓는 데가 대부분 인고다 하면 예. 인고 주변에 육묘장을 설치해야 되지. 어떻게 평균 고도가 자양이 훨씬 높고 또 온도 차도 3, 4도 차이 나는데 예. 왜 그렇게 하는지 내 참 이해가 안 되네. 아. 차라리 인고 주변에 땅을 사더라도 거기 해야 맞지. 예. 그때 꼴짝이 그것도 초본데 들어가가지고 그래 한다.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딸기 육묘는 3월부터 9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여름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17도에서 20도가 최적의 조건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람입니다. 그래 예, 바람인데 육묘는 항상 이 바람이 어차피 통해야 육묘를 예.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길러서 그대로 옆으로 가는 게 제일 낫지. 근데 자양에 그 초본 데가 지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어 가지고 왔는데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저희들 이 사업은 경상북도 공모 사업으로 공급지가 0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경상북도 전체가 해당되다 보니까 그런 위치적인 조건을 따져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예. 자, 이건 제 3자가 봐가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거. 자꾸 엉뚱한 소리 해야 되고. 예, 과장님 됐고요. 예. 위원장님, 이 사업하고 공유재산 업무하고 외에 다른 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한테? 예, 다른 회계과장. 예, 회계과장님, 영천시 금고가 저 업무죠. 세정과 업무죠. 예, 그런데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대원행으로 되어 있죠. 금고인 특히 농협에서 영천시 출연도 하고 영천시 각종 행사 때 물품도 지원하고 금품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관계로 해서 영천시에서 영천 농협에 대해 가지고 어떤 말하노 보전 차원에서 정기예금 지금 원래는 저기 정기예금 관리를 세정과에서 하다가 어떻게 또 회계과에서 자금 관리를 거기서 한다면서요? 회계과에서? 지금 당초 이율하고는 이제 세정과에서 그 농협하고 계약할 때 이율이 정해지면 저희들은 그 정해진 이율 안에서 그럼 이율 정해주고 하는 거는 네, 세정과에서 합니까? 그거는 세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네. 모르려니까 이 회계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회계과는 저희들 그 정해진 이율 안에서 작업 그래, 운영을 그래, 합니다. 좋다. 네네. 그러면 세정과장하고 네. 저 회계과장하고 수의해서 네. 지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정기적금하는 게 있죠. 1년 이상 정기적금 네네. 있죠. 네. 예, 약정 기간하고 어떤 돈이
1년간 어떤 이율로 해가 있다 했는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이소. 이게 제가 듣기로 이게 이율이 좀 높게 책정돼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자기 아침에 내가 세정관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자금관리 업무는 회계과에서 한다. 이래서 내가 회계과에 좀 세정과에서 안 물었거든요. 그 수의해서 현재 그거 영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다 1년 이상 정기적금 이율 요거를 저한테 자료 좀 주이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공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연산 그린공원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초에는 원래 주 진입로를 어디로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 그 계장님 이야기했대요. 음. 2020년도에 마연산 근린공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할 때는 향교 뒤쪽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있었습니다.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또 통해서 마연산 근린공원 중앙로로 진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실기 인가하면서 그쪽 올라오는 부분에 주차장이라든지 진입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이었는데 최근에 좀 변경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 7월 달에 도시계획 시설 장기 미집병 관련해서 저희가 그 마연산 근린공원으로 돌아온 도시계획 도로가 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대체 도로로 저희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초에는 그 향교 뒤쪽에 옆쪽에 도시계획 그 도로 길이 있었는데 그 실효됐다는 말씀이죠. 최근에 7월달, 8월달에 실효된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 파악을 뭐 했어요? 그거는 제가 좀 논쟁했어요. 그죠? 왜 보면 그거는 좀 그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이 지금 장구동 쪽인데 여기에 경사지가 생각보다 좀 높잖아요. 예. 경사지가 높은데 어떻게 이거는 이제 보행자 통행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단형으로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도로에 보면 직선도가 한 27도에서 37도로 굉장히 또 많이 높습니다. 그렇죠. 높아서 뭐 직선 도로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저희가 그 공원로에 마연산 공원로에 마연산 무장의 나노 숲처럼 곡선 형태로 이렇게 좀 다니기 쉽게 곡선 형태로 만약 하게 된다면 곡선 형태로 곡선? 예. 예? 예. 그러니까 계단형으로 하면 그 처음에 예. 출발할 때부터 예.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타원형 형태라고 그 말씀드려야지. 연세들도 많으시고 예. 그래서 단순 봤을 때는 이 계단형으로 하면은 예. 이 좀 주 출입로로는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했듯이 곡선형이라든지 이런 좀 이렇게 변형을 좀 그 기획을 좀 잘 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신경 써서 한번 검토해 그래서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중요한 사안이니까 아까처럼 나중에 어떻게 이 부분을 만들겠다는 이 계획안을 우리 공공관리사업소에서 적정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그죠? 이거, 맞죠?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우리 중앙동의 그 책임자 아니십니까? 그래요. 그리고 KCT 정주 그게 앉으셔도 돼요. KCT 정주 사업 이제 조성 사업에서 마지막 이제 한 필지가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죠? 예. 이게 이제 매입이 돼야 이제 KCT 우리 정주 환경 이 건축기 이제 이루어질 건데 예. 그게 이제 이 당연하게 또 건축뿐만 아니라 과거에 왜 도시계획관 오늘 안 참석은 안 하셨겠지만 도시계획의 인도 그
그 완산동의 주민들이 인도 개선 공사를 요청을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죠? 주민민원 해소 차원에서 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매입이 돼야 또 인도도 또 개설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든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그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KUCT 정규역 예산을 이만큼 100억 이상을 예산을 잡아놓고 또 땅 일부의 토지도 또 매입을 해놨는데 이거 안 되면은 또 이거 외에 도시계획과에서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까지 이게 다 불발이 되기 때문에 좀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지금 당초에 27년도에 뭐 완공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 계획안을 잡고 있는데 계속 이 표류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11월 달에 재감정 해가지고 잘 그 합의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가 토지가 매입되지 않으면 두 가지가 다 사업이 무산이 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하기태 위원님. 예, 조금 전에 저 금기한 부위원장님 말씀하고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그거 저 마연산 근린공원 부지 매입 부분 여기 우리가 여기서 마연산 공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여기서 바라보면 이게 최고 높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현장에도 안 가봤거든요. 이게 바로 그 넘으면 구름텅이라 쑥 꺼지거든. 사업을 할 때 예, 앞에 거를 전부 다 밀어서 물론 공사는 별도로 하겠지만은 뒤로 밀어보면 그 현재 높이의 3분의 1밖에 안 보일 정도로 낮아져요. 현장 가보셨죠? 하여튼 그 부분도 충분히 저거 해서 다른 그 의원님들 마음에 저거 안 되도록 잘 하이소. 일단 뒤에 구렁텅이에 흙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사님. 예. 그럼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제가 뭐 우리 본회장이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획이 이제 잡힌 지가 2025년부터 2030년인데 여기 이제 사업 전체 계획을 보니까 2026년도에 부지 매입하겠다 내년도잖아, 그죠? 그럼 2027년도는 지금 도지방재정투자심사하고 공공거주심의위원회 등 하겠다 하는데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요. 사업 기간이. 우리 담당 계장 있습니까? 계획이 됐다면 이거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있지 싶은데. 예, 청사관리 팀장 소명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타당성 영역 조사하고 기획 영역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4월까지 도투자 심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에 이제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 공모를 내년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 계획대로 보면 땡기는 거네요. 이제 그죠? 잠깐 조금 조정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26년도, 2027년도까지 쓰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설계까지 충분히 계획이 이제 수립이 돼서 시작한다면 충분히 사업 기간을 땡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2026년, 2027년이 보면은 뭐 설계가 기본대로 할 거고 예.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뭐 도투자 심사나 예, 혹시나 이제 투자 심사가 또 좀 될까 이런 싶어가지고 부분은 예. 충분히 이제 중앙 투자 심사단이고 도투자 심사인데 충분히 이런 기간을 당길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집행부의 노력에 따라 가지고 예. 그러면 공사 기간을 최대 내가 봤을 때 1년 정도 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최대한 그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시작했는 거 좀 빨리 좀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당겨서 준공이 이제 고경 같은 게 2028년도에 준공이잖아요. 계획대로 가면은 예. 그러면 2년 차이 나잖아. 예. 그럼 공사 금액이 좀 차이는 나겠지만 예. 똑같은 사업인데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나는 뭐 2028년도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예. 거기에 투자 심사나 이렇게 예. 여기 부분 좀 틀리기 때문에 시간을 예. 더 경과한다 보고
재단 단축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마연산 그린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수가 33페이지 보면 위쪽에 그림이 나옵니다. 자, 노란색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그지에? 맞습니다. 그 옆에 빨간색 거는 저희 시부지고, 그지에? 예. 뭐가 있나 하면 그 밑쪽으로 보면 지역 활력가에서 꽃동산 마을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쪽에 노란색 밑쪽으로 보면 마을 몇 마을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저희가 매입하기 위한 그 밑에 쪽으로 보면 가구가 몇채 있는데 여기에 지역 활력가에서 꽃동산 마을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예, 지역 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예, 그게 교천지구 사업도 있고 꽃동산 예, 관리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예. 그 길 건너편에는 또 중앙동 저희 또 복지센터 또 행정복지센터 새로 짓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시기가 건립되는 시기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서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저희들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딴 걸 한 여쭤보면 될까요? 고경면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이유가 일단은 84년도에 준공돼 가지고 41년이 경과했다, 그지?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표를 보면 준공은 84년도고 내진 설계 기준은 88년부터 되었다. 그래 예, 돼 맞습니다. 있는데 혹시 저기 서울에 영천학사가 제가 알기로는 84년도에 준공 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이거하고 똑같이 한 41년이 흘려가지고 부지는 저희가 한 156평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건물 자체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한민고도 들어오고 제2 한민고도 들어오고 하면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 같은 거는 어디 부서든 잘 없지. 예, 맞습니다. 이제 서서히 거기도 한번 신경 쓰셔. 건물이 너무 오늘 일단 노후됐으니까 거기도 예. 84년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 좀 전에 안 그래도 요거 다른 건데 우리 영천 학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잠깐 인구 교육 과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김용문 의원님 말씀 따나 그 영천 학사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인구 교육 과장님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마연산 근린공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작년 8월에 우리 간담회에서 아마 언급은 하셨습니다. 이게 그때 우리 아마 김선태 의장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신 내용에 소장님이 답변이 진입로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 도로가 없으면 장비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쭉 작금의 여러 가지 내용 여기 마연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 최초 답변이 우리 그때 공원관리사업소장이셨던 분이 답변이 뭐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전혀 좀 미숙한 답변을 좀 하셨던 것 같다는 부분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우리 김용문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꽃동산 그 사업하고 지금 같이 이게 거의 아마 비슷한 시기인 걸로 제가 자료도 보긴 했지만 이 마연산 근린공원 이때 최초 접근하는 작년 시점부터 이미 조감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회 먼저 보고가 됐던 거는 알고 계시죠?
이게 좀 일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저희가 최초에 할 때는 그 공사용 대형 공사용 차량 진입 관련해서 저 보고를 드렸는데요. 좀 전에 학의 때 전반기 그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지형이 좀 많이 낮습니다. 낮아서 그 부분을 저희 메꾸기 위해서는 또 진입 대형 차량 진입로가 필요한 부분은 좀 일정하게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을 또 쭉 진행하다 보니까 그 대형 차량 진입하는 부분도 좀 중요한 꼭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공원의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뭐 메인 입구라든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그런 부분보다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진입로를 내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러면 지난번에 이게 향교 쪽으로가 도로가 계획 잡혀 있었다고 말씀하셨었죠, 좀 전에. 예, 처음에 2020년도에 마야산 근린공원 조성 인가를 낼 때는 그 도시계획 도로가 향교 뒤쪽으로 해서 마야산 중심부로 올라오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조성할 때는 그쪽에 지금 부분에 주차장이라든지 뭐 진입 광장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실시 계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 변경이 지금 그쪽으로 지금 진입을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진입할 수 없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 도시계획이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 조성만 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네. 그쪽에 이제 도로나 이런 게 개선될 때 부분 여지가 많은데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이제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는 다른 쪽으로 또 진입 도로가 안 필요하겠나. 그리고 저희가 매입하는 중앙도 맞은편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접근성도 기존에 있는 진입도로보다 접근성도 높고 또 그쪽에 우리 마야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면적이 크고 영천을 좀 대표하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메인 입구가 좀 부재한 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도시계획도로 해놓은 그쪽보다는 지금 매입하는 그쪽으로 나중에라도 어떤 관문이라든지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관문을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럼 잠시만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잠시만요. 그때 의회에 저희가 그때 조감도하고 사업계획 그때 보고를 그때 지난번에 했었었거든요. 그럼 이게 조감도가 그럼 다시 바뀌어지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했던 보고고 전번에 보고했는 거는 저희가 변경 아닙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중간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을 빼고 변경된 부분, 또 수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이제 그게 조감도라든가 다시 그럼 수정이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수정이 된 부분이라고요? 예, 저희가 용역을 지금 공원 조성 실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면 실시 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인데요.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곽은자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족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오는 25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가족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와 재계약하여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족센터 일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촌동 운동장로 41의 위치에 있으며 센터장 1명을 포함한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오는 11월 4일 영천여갑 아이행복센터 3층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올해 기준 총 예산은 약 66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사업과 아이 돌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아이 행복센터 내에 공동 육아 나눔터 아픈 아이 긴급 돌봄 센터를 신규로 개소해서 영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는 2015년 1월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후 한 번의 재계약을 거쳐 6년간 운영을 하였고 21년도에 공개 모집으로 재선정되어 현재까지 5년 동안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계약 위탁 기간은 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지난 10월 1일 위탁기간 성과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지난 5년간의 성과평가 점수가 평균 90.8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는 지난 5년간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해소와 양육 진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요 성과로는 2024년 아이 돌봄 지원 사업 평가 전국 1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2년 연속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3년 연속 기관 평가 최고 등급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도내 1위 최우수상과 올해에는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유공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등 다문화와 가족 및 아이 돌봄 분야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영천시 가족센터가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영천 시민 모두를 위한 가족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는 10년가량 영천시 가족센터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고 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투입 대비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다문화 가정 증가 등 현대 사회는 통합형 가족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서비스의 신속성과 영속성 및 전문성 측면에서 기존 기관이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희 가족센터 이 운영이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이제 위탁 기간이 만료가 다 되어 가지고 이제 따라서 우리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 우리 운영 성과 평가를 지금 하고 있죠. 예, 이번에 그 성과 평가한 결과를 예, 네. 지금 올린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성과 결과에 따라 가지고 대한 이 보고하고 약간의 별개이긴 한데 이게 영천시 가족센터 수탁자 선정 시 우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예, 예, 별도로 또 예,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보고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 혹시 그 재계약하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 보고합니까? 통보합니까? 이거 재계약은 이제 여기서 그 보고를 드린 걸로 요걸로 이제 그냥 가름하는 요거 거예요? 가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별도의 우리 뭐, 네, 예, 서면 자료로 제출하시라고 하면 나중에 하고 예, 네, 다음에 그 서면 자료는 따로 한번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그거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영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선정위원회 관련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 예, 예. 여기 보면은 근데 우리 영천시 조례안에 이게 조례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예, 가족센터 센터 설치 조례에는 그 운영위원회 그 설치 및 기능이 있고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 예, 예,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는 있고 네. 설치위원회는 아니 가족센터 설치는 이미 그 가족센터를 우리가 지금 200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적용고요.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이제 그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 선정은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선정할 때에 비상설 기구로 그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데 시행 위원회 규칙에 보면 예, 예. 그 제21조 제4항과 제5항을 이렇게 보면은 위원회 구성과 회의 개의 의결에 대한 내용만 규정이 되어 있고 제6항에 보면 제6항의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영천시 조례에도 이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구성이나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여기 우리 조례에 좀 반영을 좀 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따로 네.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네 하기태 위원님. 이게 예산 지원이 그 66억인데 이 중에서 임금비는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이거? 그 66억이 그 센터 운영비가 한 9억 정도 되고요.
그 다문화 사업비가 7억이고 이제 아이돌 보험이 예산이 많아서 한 50억 정도 됩니다. 아니 인건비가 얼마냐고 전부 다 그 66억 중에서 센터 운영비 9억 안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인건비가 9억밖에 안 돼요. 센터 운영비 9억 안에 인건비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 인건비가 얼마냐고 이게 9억 사람이 그 24명인데 그 다문화 사업비 7억하고 요 안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16억 중에서 저희가 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래 확실하게 얼마다고 이야기 딱 해줘야 되지. 뭐 석계가 뭐 계산은 이제 보고하러 왔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와야 되지. 제가 그거 별도로 확인해서 인건비 총 그래 66억 중에서 종사자 24명인데 이게 이제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걸 확인해 자료가 나는 그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네, 더 질하실 네, 이행기 위원님. 예, 과장님,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게 드릴게요. 그 우리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관 이제 이를 보면은 후원회도 있더라고요. 이제 운영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가족센터도 후원회 있어요. 예, 있습니다. 후원회는 언제 결성이 됐죠? 요거는 그 가족센터 운영할 때에 바로 같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제 운영위원회 말고 이제 공식적인 기구잖아요. 예. 기구 외에 예. 우리 가족센터 이제 후원을 하는 이제 그 후원회가 있는지 제가 가족센터는 후원회는 별도로 그러니까 제가 두고 묻는 있지 거죠. 않고 후원자들 그냥 후원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거든요. 그 이게 이것도 임기가 있잖아요. 있는데 좀 이렇게 가족 특히 다문화 뭐 우리 그런 쪽에 정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쪽 이해가 좀 높은 사람이 여기 이제 운영위원은 위촉은 가족센터에서 합니까? 우리 시청에서 합니까? 가족센터에서 그 운영위원들을 저희들한테 추천하면 저희가 위촉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2년에 두 번 할 수 있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저 연임 할 수 있습니다. 연임이라 하면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1회에 하나여 연임 가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후원에도 겸하고 있다 하시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고 또 다문화에 활동하시는 분이 운영위원을 하시면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영천중앙 노타리 클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우리 다문화 가족 친정 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단체도 크고 거기 이제 후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런 단체들이 관심이 많고 또 직접적인 후원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단체들이 여기 운영위원회 들어오시면 우리 가족센터하고 유기적인 협력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본인 돈으로 외국 갔다 오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거기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단체에 관여되는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 현장에 또 직접 갔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실상 같은 거 가서 보면 우리가 갔다 느낀 점 이런 것도 이 회의할 때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마 중앙노탈이 아니더라도 그런 후원 활동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면 훨씬 더 여기에 다문화 가족센터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이제 우리 공적인 그런 부분 말고 우리가 이제 아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후원 자금들이 투입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여기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운영위원회도 요 후원자들도 들어가 있고 한데 의원님의 고개한 그 의견 반영해서 다음에 또 임기 끝나면 이분들도 한번 또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어디 언론 나오는 거나 이래 보시고 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네네. 또 그분들 의사도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번 참여를 좀 시키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뭐 사회 단체에서도 다문화 쪽에 지금 그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좀 있죠. 그 뭐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현기 의원님 그 부분의 말씀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 단체나 우리 보면은 그 다문화에 특히 다문화 요즘은 많잖아요. 그렇게 후원하거나 여러 가지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위원회 구성하는데 그 작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시. 네네네네. 김영문 위원님. 간단하게 자료 저도 좀 부탁드릴게요. 다문화 그런데 저희가 다문화 가족 나라별 예. 나라별 네네. 그거 자료를 저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예, 그 자료로 자료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 간략하게 예. 얘기하지 말고 해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계획 보고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선택 예방 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신숙경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 목적은 청년층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사업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 추진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를 명시하고 신설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주소지 기준 단서 신설과 신설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대상자 내용을 추가하고 시행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한 세부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영천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질병의 이환과 합병증으로 인한 고통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영천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천시 선택 예방 접종 지원 조례안은 12세에서 26세 영천 시민에게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자를 65세 이상 영천 시민에게 1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예방이 중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사업이고 노년층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과 합병증을 불러오므로
이를 지원하는 것은 노인들의 건강복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섬택 예방 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행기 위원님. 예, 과장님, 계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HPV,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어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남성들은 뭐 응경암, 항문암 이런 쪽으로 암을 예방하는 접종입니다. 설명이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12세에서 26세까지가 대상이다. 대상자, 예, 맞습니다. 이때 가장 이런 예. 이런 예, 증상이 많이 처음에 나타나. 접종할 나이가 12세부터 이제 접종을 하니까. 그럼 남녀 다 포함이 되는 거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대상포진 아까 설명을 그래 하시던데 네. 특히 연세 드신 분이 최근에 제가 몇 분을 봤는데 엄청나게 고생하시더라고요. 대상포진 예방주사 안 맞으신 분들이 진짜 엄청난 통증과 함께 진짜 이게 회복하는 시간도 되게 길던데 저는 이제 전체 65세 이상 이제 대상포진 예방 지원은 정말 잘했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례 같은 거 우리 의원들도 사실 이 조례 이래 시행할 때 공부를 하지 사실 잘 못 보거든요. 이 지속적으로 홍보인데 그럼 우리 65세 이상 시민들이 한 3만 명 가까이 되죠. 33,610명. 그렇죠. 예, 한 30% 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런 걸 해준다 하는 내용을 알고 이제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특정한 사람들은 아는데 전체 우리 60세 이상 알기에는 좀 힘이 들잖아요. 어떤 홍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게 원래 2025년부터 시행을 했는 건데 예. 이장님 회의나 뭐 전광판이나 어디 병원에도 이제 이게 접종을 하거든요. 병원에서 그쪽에 이제 오시면 대상자들이 오시면 선생님들이 그분들한테 접종을 맞은 이력을 보고 없으면은 접종을 하도록 권하는데 그게 뭐냐면 의료수급자나 기초 의료수급자나 차상위는 다 지원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19,610원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분들이 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통증이나 옆에 이웃에 들어서 알면은 맞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접종을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게 없어진단 말 아닙니까? 19,610원이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이거 조례를 왜 했냐면 저희들이 이제 원래 대상포진이 그 경상북도 예방접종 선택 예방접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인원을 정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홍보가 어른들이 이제 대상포진 앓고 나면 신경통이 있으니까 아픈 걸 많이 알고 홍보가 되어서 이분들이 빨리 맞아버리니까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늦게 알고 있는 분들은 못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올 때까지. 네. 그래서 도의 예산을 미리 소진하고 난 뒤에도 우리 시민들이 의료수급자는 영천 시비로 그냥 연결해서 접종을 해주자는 의미로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이거 보니까 대상포진 지원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예. 65세 이상 전체 시민을 확대인데 예. 그 실상 내용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 이런 분들은 무료지만 다른 분들은 19,610원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게 저희들이 이 새로운 그럼 사업을 하면 이 내용이 안 맞잖아. 내용이 그러면은 내용이 왜냐하면 그때는 이걸 단위를 그 영천 시민과 의료 수급자 이렇게 나눴는데 예. 이게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의료 수급자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의료 수급자가 만약에 대상 돈이 200만 원 아니 200명에 대한 게 내려오면 이분들이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200명을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이분들이 못 맞는 거예요. 접종을 도 사업으로 나온 거는 조례 전번에 조례해 놨는 거에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풀자는 의미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면 한 20만 원 가까이 하죠. 뭐 약간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해요? 그냥 일반인들이 대상포진 일반인들이 지금 접종을 하면 10만 1,000원 정도 됩니다. 많이 내렸네요. 네, 작년 그렇습니다. 네. 저작년에 맞았는데 거의 20만 원 가까이 맞을 기획을 하는데 그러면 자 그런 거를 10만 원인데 19,615에 대 사잖아요. 그러면 그거 약값은 81,300원 정도 되고 19,600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일반인들이 이런 예. 혜택을 안 받고 가잖아요. 예, 예. 가면은 거의 1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조례 바뀐 걸 하면 19,065세 이상은 19,610만 내면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저번에도 그랬고 지금도 19,610원은 그 접종비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맞은 사람보다 안 맞은 사람 더 많더라 이거예요. 제 주변의 맞습니다.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되고 네. 실제 맞는 금액이 약 10만 원 가량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65세 이상은 한 2만 원 가량 부담 맞을 수 있다는 내용도 홍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병원에서 하는 예, 것도 예. 있지만 우리 그 이장 협의. 사회복지과도 있고 예. 또 복지정책과도 있고 우리 보면은 우리 어르신 돌보미도 있고 여러 직접 찾아가는 봉사다 경당 가시는 또 행복도우미도 있고 여러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통해가 또 전파할 수도 있고 그 우리 노인 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슨 도움입니까? 또 행복도우미입니까? 예. 생활지원사. 생활지원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네. 현장에 직접 간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께 홍보를 하라 그러면 생활 깊숙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역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건소도 있고 다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서 홍보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한 적 그런 없죠? 아니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그 노인대학이라든가 어르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가서 노인대학도요. 합니다. 오시는 분들은 온다니까요. 건강하신 분들이 오고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대상포진 걸려도 회복이 빨라요. 근데 실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회복도 느리고 또 거기에 또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못 맞으니까 예, 더 오래 가고 이렇더라고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 노인대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사회적 활동하는 정보도 빠르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하여튼 부분 더 세밀히 하겠습니다. 예, 어렵겠지만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본인이 알고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몰라서 못 하시는 많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홍보 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간호과장님이 얘가 간호과장님 뭐 한 거 여쭤보려고. 저도 그 65세 이사이라서 예. 얼마 전에 독감 무료 접종을 했어요. 받았습니다. 예.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 병의원에서는 무료 접종하면 뭐 공단에서 돈 지출해주고 이래 비용을 다 처리 안 받습니까? 보건소에서 돈을 보건소에서는 줍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를 약만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별도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 이게 예. 그 병의원도 예.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줍니다. 정부 사업으로 이거는 48개 병의원이 하고 있는데 그걸 그 보건소에서 다 저기 해주고 예, 보건소에서 관리 다 되는 그걸 거예요. 하는데 보건소는 보건소에도 약을 위해서 배정대가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고 예, 예. 그러면 왜 예산 별도로 추가지는 건 없고 예, 거기서 주고 뭐 아. 또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돈으로 하고 국가에서 하는 거는 국가 대상자들은 위에서 약이 배정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약값만 그래 처리해주고 예, 나머지 약만 뭐 배정해 줍니다. 수고비라든지 이런 없습니다. 돈은 없고 그러면 병의원은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그대로 이제 그 대주고. 예산 내려오는 걸로 그게 이제 주는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돼요? 이거 무료 독감 예방 접종하고 그 뭐고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를 아, 접종하는데 코로나하고. 코로나하고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써야 돼요? 병의원이 주는 거? 병의원의 전체가 우리가 20억 정도 20억 전체가 정도. 예, 그 시민 65세 예, 이상 예, 예, 무료 예. 접종하는 예산이 예, 예, 예. 20억. 예. 예. 아,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요양병원, 예. 요양원, 예. 주간 보호센터 예. 많거든요. 예. 영천에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조례가 된다면 예. 우선 그분들한테가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그 당연히 홍보는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HPV 예. 바이러스 이 부분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이 부분은 12세에서 26세라 함은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걸 하신다는 겁니까? 본인들이 병원에 여기 하는 기관이 있어서 본인들이 병원 가서 맞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고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12세라 하면은 초등학생 5학년부터죠. 예, 예. 5학년부터니까 각 학교에 예. 예, 아마 이거는 전달할 필요가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 접종도 3차까지잖아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어리면은 14세까지는 2차고 2차고 늦을수록 한 번 더 늘어가 3차. 3차예요. 그러면 이게 특히 우리 어린애들 특히 아마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마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다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당연히 홍보가 돼야 되지만 학교 측에도 교육청에도 아마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선택예방접종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안회를 선포합니다.